최악의 상황만 계속되는 훈련 썰 100% 실화 노 MSG. 요즘에 MSG 많이 쳐져 있거나 구라 썰들 많이 올라온다고 조금 논란이 있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니까 믿음이 갑니다. 더 구라 갖고 좋네요.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님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썰랑썰레 즐겨보다가 글 남깁니다. 전부 다 오픈하고 글을 쓰면 인간관계가 명확해서 재밌으나 군사 보안 때문에 자세하게 못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때는 2000년 땡땡년 12월 바쁘게 살다가 퇴사하고 놀던 차에 주변에서 빨리 군대 다녀오라는 소리에 즉흥적으로 병무청 사이트에 들어가 아무 생각 없이 공지에 떠있는 추가 모집을 클릭, 그리고 10일 뒤 입대. 이게 저의 군생활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람 레전드네. 뭐 이렇게 즉흥적이야. 갑자기 페라리 탔네. 이 때문에 날라온 영장보다 6개월 정도 군대에 일찍 들어가게 되죠. 추가 모집의 특성상 자신의 학과, 재학증을 넣으면 자동으로 친절하게 자신에 맞는 병과를 지정하게 해주는데 쫄보였던 저는 아무 검색도 해보지 않은 채 뭔가 전투병과가 아닐 것 같고 어감이 순해 보이는 일반 물자 보급병을 즉흥적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제 군생활에 있어서 크나큰 실수였죠. 아무리 전투병과가 아닌 기술행정병으로 들어가도 부대의 환경, 부대의 사정,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보직에 따른 난이도가 다른데 일반 물자 보급 중에 난이도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불속성 매운맛 부대에 걸려버렸습니다. 1년에 진행한 훈련만 20번. 우와, 이러면은 무슨 종갓집 아니야? 종갓집 제사 지내듯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웬만한 전투병과 뺨치는 훈련량에 훈련이 없는 날이면 예하부대에 각종 식품, 피복, 건설, 유류, 훈련, 물자 등등을 끊임없이 보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쉬는 날이 하루도 없이 매일매일 상하차 훈련으로 얼룩진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상하차를 하고 있지 않으면 훈련을 하고 있었구만. 이야, 12달 중에 20번이면은 한 달에 2번씩 한 거야? 사건이 발생한 6월 말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직접 나와서 평가하는 간부 모두 진급에 있어서 중요한 훈련이어서 그런지 훈련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는데 각종 훈련 용품, 전식 준비에 훈련을 위한 리허설 3회까지, 게다가 저는 모든 예하부대 훈련 물자를 담당하는 병사라서 쏟아지는 훈련 물자, 24인용 천막 수십 개에 핀 수백 개에 지주 수백 개에 용마루 등등을 도망다니고 구석에 짱 박혀있는 말년 사수 탓에 홀로 정비하고 배분하고 겨우겨우 주말에는 개인 정비를 취할 수 있었으나 휴가 욕심에 불탔던 짬찌 시절 덜컥 받아버린 이발병 때문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틀 동안 밥 먹는 시간 빼고서 머리만 잘랐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스피커에서 둔탁한 마이크 치는 소리와 함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모두들 일어나서 총기 받고 군장 싸고 옷 갈아입고 후다닥 리허설을 3회 정도 하다보니 모든 게 일사천리였습니다. 스타트가 좋았기 때문에 훈련이 순조롭게 끝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고 아침 식사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보급병과는 일반 전투병과와는 다르게 전쟁이 시작되면 전투 준비를 해서 전투에 뛰어들지 않는 부대 운영에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싣고 나가서 주둔지를 새로 편성한 후에 후방에서 전방으로 적재적소에 보급해주는 주 임무입니다. 그에 맞게 훈련도 진행되었고 저희는 아침 식사 후 물건을 실으러 갔는데 육군 본부에서 평가하는 훈련인 만큼 대충 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대부분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 양도 어마어마했고 물품 무게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껴있어 위험하고 체력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힘듭니다. 유류 한 드럼에 250kg, 통신선 45kg, 살찌 끼는 윤형 철조망 등등 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쏟아지는 태양빛에 땀은 비오듯이 흐르고 뺀질거리는 선임들은 훈련하기 싫다면서 이때부터 태도 싹 바꾸고 물건 옮기는 척만 하고 자기 물건 옮길 차례 올 것 같으면 후임들 뒤로 줄 다시 서버리고 를 시작하여 후임층들만 물건을 옮기는 기현상이 일어나 체력 손실이 훨씬 더 점점 심해져갔죠. 완전 양아치들이구만. 그렇게 물건을 옮기던 중 전화 한 통이 옵니다. 통신보안 상병 땡땡땡땡입니다. 차량 한 대가 유리가 깨져서 운영을 못한다고 합니다. 배차가 취소되었다는데 대체 차량도 없습니다. 뭐? 왜 그걸 이제 말해? 그게 뭐야? 배차 취소됐으면 차 없는 건데? 차량대에 차를 빼던 운전병이 차량대 기둥에 사이에 박아놓은 사이드가 날아가고 앞유리에 금이 가서 급작스럽게 운용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예정된 차량보다 한 대가 줄어들자 당황했지만 당황은 잠시. 차량 한 대가 줄었으니까 물건을 못 실는다. 물건을 못 실으면 옮기는 양이 줄어든다. 라는 행복 회로가 오지게 돌려보았으나 10분 뒤 달리는 담당관님의 한마디. 그냥 꽉꽉 채워서 실어. 꽉 채우면 들어가. 야발야발 외치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물건을 싣고 차량에 올라타서 잠깐이나마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위병소 바깥으로 분주해서 살펴보니 화생방 장비들이 집에 있는 걸 보고서 쟤네도 훈련하나 보다. 아저씨도 불쌍하네. 헤헤 하면서 생각하려는 찰나 끽 소리와 함께 차량이 멈추고 하차하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영문도 모른 채 주섬주섬 군장을 챙겨서 내려서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 저기 멀리서 1호차가 나가서 창문 슥 내리고서 빡세게 위장해서 알아볼 수도 없는 얼굴에 중대장이 얼굴 창문 너머로 얼굴만 쏙 내밀고 MOPP 최고 단계 발령, 모두 신속하게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한마디 툭 던지고서 초시계에 누르자 모두 정신없이 화생방 보호복으로 갈아입고 방독면까지 쓴 채 헉헉거리면서 대기하고 있어. 이젠 됐겠지. 좀 있으면 상황해제 해주겠지. 근데 10분, 20분 지나도 상황해제를 해주지를 않아서 보호복은 땀복이 되어 질척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땡땡 장교가 중대 자체 화생방 팀에 있던 저와 제 동기 2명을 부르더니 뜬금없이 가위바위보를 시키며 지는 사람이 화생방 집체교육에서 했던 제독을 대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가위바위보에 자신 있던 저는 자신있게 가위를 냈지만 결과는 보기 좋게 패배해서 제가 대표로 제독 과정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제독을 시작하고 장갑 벗고 보호복 벗고 장구료 해체하고 순서에 별 이상 없이 제독 부스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기서 중대장이 걸어오더니 잠깐 하면서 불러세우고 원칙대로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 천천히 전에 했던 동작을 다시 하고 있는데 들리는 한마디, 팬티 벗고 다 벗어. 잘 못 들었습니다. 팬티 빼고 다 벗으라고! 평소 같았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거침없이 벗어졌겠지만 그날만큼은 주변에 타 부대 간부들도 참관하고 있었고 그 중에 여군들도 다수 껴있어서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팬티 바람으로 10분가량 수치스럽게 제독 과정을 설명하고 어떻게 팬티에 이름 써있고 브레이브면 팬티 늘어나 있을 텐데 엉덩이 있는데 주섬주섬 옷을 다시 껴입고 주변의 놀림을 받으면서 동기 한 명과 다른 차량에 타고 독립훈련을 하러 출발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외딴 곳의 넓은 공터. 여기서 전사자 처리 과정에 대한 1년의 과정을 평가관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전시 상황이랑 똑같이 재현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여러가지 장비를 도열한 상태에서 제가 직접 바디백에 들어가서 시체 가방에 들어가서 시체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날도 더운데 공기도 안 통하는 바디백에 들어갔으니까 죽을 맛이었지만 그나마 여기에 있는 동안 중대 주둔지에서 텐트 두어 개 치는 시간을 벌 수 있었기에 꿀이라 생각하고 버텼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점심이 되고 시큼털털한 냄새가 나는 전식을 강제로 우겨놓고 지금쯤 텐트 한두 개 쳤겠지? 하는 생각은 잔채 주둔지로 돌아와서 도착한 저는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들은 구석에 짱 박혀있고 애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서 여유롭게 전식을 까먹고 있고 어처구니 없어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니 주둔지 자체가 군이나 국가 소유가 아니라 미리 협조 요청해놓은 민간인 땅인데 땅에서 하던 스케줄이 오전까지 남아있어서 1시간 뒤에나 주둔지 편성이 가능하다는 지금까지 자기들은 그늘에서 놀았다는 겁니다. 무슨 스케줄인지 언급하면 대회비에 부합할 만큼 지역이 특정하기 쉽고 특이한 일이라 언급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황당한 소리에 다리 힘이 풀렸지만 이 정도 변수는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뒤 저희는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류가 있으니 어마어마하게 큰 유류고 위장막부터 창고와 숙면을 위한 용도의 24인용 텐트, 여러가지 행정잡무를 위한 6인용 텐트, 여군을 위한 개인용 A형 텐트까지 텐트 20개를 쓰고 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원래 이 정도 양의 텐트를 치려면 원래 보급소대의 정원인 10여 명에서 50%는 더 있어야 수월하게 칠 수 있는 양이었지만 오히려 2명이 위병소 근무를 세워야 한다고 빼간 상태라 인원이 줄어들어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텐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윤형 철조망과 철앙을 받고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에 판초위를 입고 축축한 상태로 텐트 안에서 어마어마한 물건을 다 적재해야 됐기 때문에 몸은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끝내고 나니 저녁 시간이 되어 저녁을 먹고 대기하는 근무표가 나와 있다면서 중대 행정병이 팔랑팔랑 종이를 한 장 툭 주고 간데 웬걸? 근무표에는 보급소 인원들만 빼곡히 있고 그 어디에도 운전병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운전병들은 내일 운전을 해야 돼서 피곤하면 안 되니 근무에서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중대는 운전병과 보급병이 같은 중대로 이루어진 보급 수송 중대였습니다. 이때 운전병들이 친 텐트는 3개 이하, 저희가 친 텐트 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고 물건도 훨씬 없고 수월했고 모든 운전병들은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배차가 안 나온 운전병들은 단순히 훈련하러 몸만 나왔는데 행정처리가 귀찮았는지 상황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든 근무를 제외시킨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따져보았지만 결국 성과는 얻지 못한 채 바뀐 것 없이 저희는 둘 번 경기에 들어갔죠. 자세한 시간이 적지 못하지만 둘번 경기 중 숙면 시간과 크게 겹치지 않아 나름 괜찮은 근무였는데 사수가 유머 따위는 없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사람에다가 근무만 들어가면 잠들어서 시간이 안 가는 게 고역이었지만 경기 근무 서다가 대항군을 마주쳐 제압하면 6박 7일 휴가를 준다고 하여 산 중턱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좌우 상하를 계속 살피면서 열심히 근무를 서고 있는데 어느샌가 시간이 흘러 손목시계에 근무 종료 시간의 임박을 알리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골아 떨어져 있는 사수를 깨우고 수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분 20분이 지나도 다음 근무자가 안 오는 겁니다. 참다 못해 지휘통실에 무전기를 때렸습니다. 아 여기는 땡땡땡 땡땡땡이고 다음 근무자 언제 오는지 이상. 나 땡땡 상병인데 너네 한 타임 더 서래. 응? 너네 한 타임 더 서야 돼. 다음 근무자 대항군자 보러 갔어. 그럼 그 다음 근무자 불러주면 안 됩니까? 안 된대. 한 타임 너네가 그냥 더 서래. 뭔 소리야. 어디선가 날라온 첩보에 지통실에서 대항군 잡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희를 근무 세운 것도 까먹은 채 다음 근무자를 빼서 대항군 뒤를 밟고 있는 것도 모자라 행정 처리가 귀찮아 근무표를 수정하지 않고 저희를 한 타임 더 세우면서 빠른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한여름에 훈련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에서 여름밤과 군대에서 여름밤은 확연히 다릅니다. 낮에는 미치도록 덥지만 가을과 초겨울 사이에 온도가 느껴지죠. 밤에는. 저희가 있던 그곳은 우리나라 5대 명산 중 하나 꼽히는 산이었고 더 춥고 바람이 셌는데 한 타임 후딱 근무 설 생각에 방한용품은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은 터라 덜덜덜 떨면서 겨우겨우 근무를 끝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지통실에 보고를 하고 장구를 해제하고 잠잘 준비를 하니까 30분. 코고는 인간들 코골이 때문에 뒤척거리다 겨우 잠들었는데 얼마 지났을까. 주변에서 부산스럽게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3시간밖에 자지 못했는데 대체 왜 깨우는 거지? 야발야발거리면서 부스스고 멍 때리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햇볕이 너무 강하면 해체하기 힘들고 탈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 체계로 협조를 구하고 보급소대 먼저 주둔지를 해체하겠다. 아니 애들 잘 시간은 보장해줘야지. 잠을 재우고서 해야지. 해체를 빨리 하면 할수록 쉴 시간이 많고 햇볕 속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피곤했지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처음 친 유류고부터 하나하나 해체했습니다. 어느 일이든 순서라는 게 존재하듯 주둔지를 구성할 때 물건 필요한 거 순서대로 필요한 것만 먼저 빼야 하기에 차량 가장 먼저 바깥쪽에 가장 먼저 빼야 하는 천막, 지주, 용마루 등등을 넣고 안쪽에는 그 안에 넣을 물건들을 적재하죠. 하지만 주둔지 해체부터 물건으로 복귀하기에 순서 종류 상관없이 미친듯이 때려박는 게 속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할 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때려박습니다. 저희는 그런 국룰에 맞춰서 아무 생각 없이 미친듯이 해체하고 부대로 돌아가서 샤워하고 시원한 음료수에 한잔 땡기면서 신나게 체력 안배 따위 하지 않은 채 엄청난 속도로 모든 걸 다 때려박고 진짜 모든 체력을 쏟아부은 채 지통실로 내려와서 웬걸? 어제 제가 도착했을 때 아무도 텐트를 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아무도 해체하지 않고 모든 걸 다 그대로 둔 채 앉아서 평화롭게 전식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뭔가 등골이 쌓여서 주변 애들한테 물어보니 이번에는 지통실에서 자기들이 아침 먹고 해체하라고 했다며 자기들은 아침에 다 먹고 해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관님께 허락받고 그늘에 구석진데 자리 잡고 전식을 부시럭거리면서 꺼내는데 부시럭거리고 동시에 저기 멀리서 중대 행정병 하나가 달려온. 뭐야 저거 왜 일로 와? 일로 오는 거 맞지? 왜? 이거 해체 뭐 하라고? 야 이거 해체 같이 하시랍니다. 밥 이따 먹고 이거부터 도우시랍니다. 누가? 우리 할 거 다 하고서 내려와서 밥 먹는다. 누가 그러는데? 중대장님이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아무리 따져도 지휘계통에서는 담당관님이 중대장님을 절대 이길 수 없기에 분하지만 어쩔 수 없이 힘 빠진 다리를 이끌며 터덜터덜 걸어가 진짜 누구 하나 말 한마디 없이 묵묵하게 수송소대 텐트, 본부 텐트 해체하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물도 없이 어제 먹은 전식과 똑같은 식단의 전식을 11.5톤 옆에서 세상 맛없게 씹어먹고 있는데 한 30m 전방에 영관급 장교 한 분이 중대장이 대화하는 걸 얼핏 훔쳐들어보니까 부대 재배치라는 말이 오가고 있었고 부대 재배치라는 말을 들은 저는 가까이 있던 부대장에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물어봤죠. 저희 땡땡벤저님 중대장님 입에서 부대 재배치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게 부대 재배치 아닙니까? 잘하네. 근데 왜 물어봐? 아닙니다. 초급을 남았냐? 여기 남았습니다. 뭔가 찝찝하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에 전식을 다 먹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어디선가 은색 스타렉스가 끼익 서더니 평가관이 우르르 내립니다. 저희는 벙찐 상태로 훈련은 다 끝나가는데 왜 평가관이 왔지? 했더니 중대장 입에서 믿을 수 없는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주목! 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민간인 스케줄이 있는 관계로 평가를 받기 위해 자 부대 재배치를 실시한다. 응? 자 부대 재배치 장소는 땡땡으로 갈 거니까 여기 올 때 구성은 똑같다. 10분 뒤 출발하고 간부들은 먼저 모여주시죠. 이 말을 들은 저희들은 이게 중대장님의 개꿀잼 몰카가 아닌가 의심을 해봤지만 회의를 마치고 온 담당관님께 실상을 듣자 단체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실상은 이랬죠. 원래 이 땅에서 민간인 스케줄은 이 시간에 정상적으로 잡혀있고 중대장은 그걸 미리 파악하고 있었어. 6번에서 평가관들이 왔고 평가를 하려 했으나 다른 중대 먼저 둘러보느라 우리가 해체했을 때 도착. 스케줄을 미리미리 조정하면 이런 일이 없었으나 조정하지 않음. 찍어놓은 사진으로 데이터를 했으나 실패. 재배치해서 다시 평가받으라고 결론받아. 상황 한 줄 분석. 이미 재배치해야 함을 알고 있었으나 재배치를 미리 얹으라면 느리게 일할까봐 부대 복귀라고 뻥친 상태에서 해체시키고
적재까지 끝마친 상태에 되어서 부대 재배치 상황을 알림.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절망적이고 몇몇 애들은 미쳐서 평가관이 있던 말던 한숨 푹푹 쉬고 자살하고 싶다 그러고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땀에 절은 애들을 보고 있자니 흐르는 저 땀이 땀인지 눈물인지 헷갈릴 정도로 얼굴이 찡그러져서 울상으로 변했고, 안 그래도 사람 부족한 와중에 추진보급 일정을 잡혀서 3명을 빼내갔습니다. 담당 간부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애들한테 미안해하며 조금만 힘내보자며 부대원들을 다독였고, 근처 복귀하던 부대에 트럭을 털어서 부족한 식수를 챙겨주고 나눠주고 한 통을 다 마시게 한 뒤 계획에도 없던 1+1 훈련이 시작되었죠. 재배치 장소로 이동하고 도착하고 트럭 호루를 까자 뭐가 물건이고 뭐가 천막이고 지주인지 모르게 섞여 나오는 꼴을 보자니 진짜 사람이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물건을 하나하나 내리고 분류하는데 선임들이 계획도 없던 훈련에 짜증이 났는지 그늘에 들어가 꿈쩍도 않고 빨리 하라고 짜증만 내고, 주변에 간부들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저것 물어보고, 물건은 더럽게 많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쨍하고, 그 와중에 사람들은 부족하고 진짜 글로다 쏘여 표현하지 못한 족제적 난국이었죠. 그렇게 분류에만 2시간, 재배치에만 4시간을 소모한 채 모든 재배치를 완료하고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할 때쯤 멀찍이 스트라이크한 먼지를 풍기면서 달려와서 재배치 장소의 끝단에 섰습니다. 평가관들이 우르르 내려온 오전과도 달리 달랑 한 명 내려서 저희가 재배치한 주둔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혼자 왔지? 하면서 의아했지만 고생해서 만든 천막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하느라 기대감이 부푼 채 견눈질로 스늘슬쩍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도 않고 설렁설렁 돌아다니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몇 장 찍더니 검사 다 했다면서 이제 부대 복귀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 한마디 듣고 부대원 전원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아침에는 사진 보여줘도 안 된다, 자기들이 직접 봐야 된다, 재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검사할 때는 한 명만 와서 대충 쓱 보고서 사진 몇 장 찍고 후딱 끝내버리고, 진짜 이 나라는 우리를 뭘로 생각하는 건지 자괴감까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지만 밖에 수경을 또 할 수는 없었기에 부들부들거리며 해체를 하고 2시간 동안 해체를 하고 나서 부대에 복귀할 수 있었죠. 부대에 돌아가는 차량 안 그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 힘도 바닥나 모두 썩은 동태 눈깔로 바닥만 주시하고, 차가 우회전을 하면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면 오른쪽으로 마치 강풍 맞는 억새마냥 흔들흔들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부대에 도착하고 시간이 너무 흘러 식사할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며 장구류 해체하지 못한 채 밥부터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방탄에 눌려 떡진 머리에 한 번도 닦지 못해 꾸덕꾸덕해진 위장, 땀이 흐르고 마르는 걸 반복해서 소금기가 나와버린 허연 전투복까지 사람 꼴이 아닌 채로 넋이 나가서 밥을 먹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 훈련 고생 많았고 총기 대검 반납할 수 있도록. 이제 끝났다. 야발 총기 반납하고 좀 씻어야지. 자, 근무자표 게시해놨으니 사인하고 근무 투입하는 인원은 대검만 반납하고 행정반으로 올 것 이상. 어제 근무를 그렇게 섰는데 설마 오늘 또 내가 근무 서겠어라는 마음으로 총기 대검을 반납하고 생활관으로 들어가는데 지나가던 땡땡 상병이 저를 부르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나지막히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야 트수야, 지금 우리 근무 들어가야 된단다. 저 어제 근무 섰습니다. 2탐 뛰었습니다. 알어, 나도 어제 근무 섰어. 근데 왜 저입니까? 훈련 근무랑 평시 근무랑은 또 다르게 돌아간대. 아니 군장도 못 풀었는데 위장도 못 지웠는데 바로 근무라니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총기 다시 빼오고 장구류 다시 결속하고 행정반으로 신고하고 근무 서는데 평소에 감정 없이 봤던 담벼락 바깥쪽에 풀 한 포기가 내 인생보다 낫다고 생각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오긴 제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근무 시간이 다 끝나고 비로소야 기나긴 훈련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역한 지 꽤 지났지만 아직도 이때만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당시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가끔 군대 동기들 만날 때면 꼭 하는 안주거리가 되었네요. 제가 필력이 딸려서 재밌게 봐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응이 좋으면 훈련소 옆자리 동기 증발설, 군대 병원에 죽을 뻔한 썰, 기상천외 신통방통한 패급 썰 등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썰 중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썰도 있어서 이건 9시 뉴스감이라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몇 년 뒤에 썰랑썰레 컨텐츠가 계속한다면 그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부대 이 병사들은 도구나 기계가 아니야. 한 명의 사람이고, 병사들을 얼마나 사기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로 행복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해주냐가 지휘권자의 그게 아주 좋은 역량이야. 병사로서는 그냥 애들만 갈궈서 실질적인 무슨 결과만 도출하는 그런 무슨 행정적 그런 장교나 그런 지휘관이 아니라 상벌을 주면서 그러면서 관리를 잘하고 그래야지 이게 진정한 지휘관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휘관이었던 중대장이 자기의 감성을 다 버린 거야. 지금 한 행동으로 봐서는 원래 그런 애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감수성이나 감성을 버리고 그냥 완전 이성적으로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 나거나 그랬을 때 아무도 얘 말 안 들어. 거기서 단 한 명이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전부 다 저도 못하겠습니다. 전부 다 못한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군대에 없어도 되는 애들이 군대가 있어요. 저 지휘관으로 그 나라 그 녹 먹으면서 내 세금 먹으면서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나와서 넌 딴 거 해. 재수 없으니까. 나는 진짜 제대로 된 지휘권자들도 만나봤지만 진짜 막 병사 2등병 훈련병보다도 못한 사회인보다도 못한 그냥 완전 무슨 뭐 체계적이고 뭐 조직적인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냥 정말 무슨 고등학생보다도 못한 그런 애들이 지휘권자라고 올라가서 거기서 명령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봤어요. 학교에서 배울 거 아니야. 애들 지휘하고 그런 걸 다 배울 거 아니야. 어떻게 지휘하고 되는지 그런지. 글 정말 잘 쓰셨는데 와 보는 내내 진짜 심장이 답답하네요. 진짜 토할 것 같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짜증나는 일들을 하면서 군생활을 하셨나요? 아니면 얼마나 즐겁게 군생활을 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 미스테리한 이야기들, 공포스러운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실화로 재구성된 우리의 썰랑썰레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글 남겨주시면은 유튜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오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국군장병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